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NCS 금융권 필기 전략 같이 얘기할 김소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할 얘기 다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좀 같이 해주시고 오늘 아마 그 강의 순서 보시면 오후에는 그 매일경제에서 또 경제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그때도 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는 NCS에 대한 얘기 좀 더 많이 해볼 거거든요.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분 박람회 통해서나 또는 학교 특강 통해서도 많이 만나 뵙고 있고요. 그 다음에 NCS에 대한 강의도 지금 10년 이상째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의 시험의 흐름과 그리고 최근의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최대한 좀 정확하고 그리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유튜브 콘텐츠도 있거든요. 수리가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NCS 공부를 좀 시작하시게 되면 특히 이제 수리라는 과목에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 그때 여러분 유튜브에 소원 수리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수리에 대한 얘기 조금 약간 요령껏 조금은 재밌게 아주 재밌진 않지만 그래도 볼만한 정도의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NCS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때 뭐부터 고민하실까요? 그냥 막연하게 기본서부터?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느 기업을 준비할 것인지 명확한 타겟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시작할지에 대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도 아마 박람회 보시면 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있어서 여기저기 뭐 상담도 받아보시고 정보도 얻고 계실 텐데 그렇다 보면 정말 방향성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의 본인만의 기준 가지고 기업은 조금은 선택을 해보셔야 공부의 범위와 방향성이 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선택은 기준이 각각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뭔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뭔가 이제 그 연봉에 대한 제한을 두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직무에 대한 제한을 두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기업은 적어도 한 3개에서 5개 이하 정도로 한번 타겟을 해보시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의 출제의 유형과 그리고 전공의 범위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거죠. 전공은 워낙 좀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직무에 따라서 전공 안보 상식만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NCS 위주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NCS 출제 유형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모듈형, 비듈형, 피셋형,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유형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만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옆에 이제 컨설팅관에서도 필기 전략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그냥 기본서 보니까 또는 필세 문제 풀고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려움을 느끼고 이게 맞나 싶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는요. 현재 나의 실력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력과 그리고 수리의 기본기예요. 제가 수리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리를 주로 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질문 중에서 정말 절반 가까이가 뭐냐면 이 문제의 뜻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해설의 풀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그 문제의 무슨 뜻인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아, 그런 뜻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최근에 수리 문제, 응용 수리도 그렇고 자료 해석은 더더욱 그렇고요. 문장 형태의 내용이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기본적인 이해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최근에 글을 아주 길게 읽을 일이 많이 없죠. 워낙 영상 컨텐츠가 많이 있고 그리고 말만 하면 대답을 바로 해주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챗 GPT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습관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고 한 번에 바로 직독직해가 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것 자체가 NCS의 근간이 되기도 해서 독해력에 대한 기본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그냥 막연히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그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시중에 NCS 모의고사 또는 기본서 교재를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한번 풀어봤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오답률이 내가 분명히 맞게 푼 것 같은데 오답률이 적어도 한 20, 30% 이상을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인강도 많이 이제 찍어놨는데 인강에서 기초수리, 수포사 탈출수리 이런 강의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수포자를 위한 수리 강의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기본기부터 해야 되는 것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한번 보시면서 나는 정말 기본기부터 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그런 강의부터 꼼꼼하게 참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내용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 남들은 기본서도 가고 모의고사 가고 하고 있을 때 내가 기본기를 하고 있으면, 기초를 하고 있으면 조급해지겠죠. 그렇죠?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근데 이 단계가 단단해지면요, 그다음부터는 브레이크 없이 진도를 쭉 뺄 수가 있는데, 이 단계가 정확하게 제대로 밑바탕이 안 돼 있으면 가다가 서고 안 되겠다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초를 다지는 과정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일단 기업에 대한 유형들을 조금씩 좀 살펴볼 건데, 요거 과목부터 볼게요. 요 NCS 과목 몇 개 있죠? NCS 과목 몇 개 있어요? 9개? 10개? 예, 10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죠? NCS 과목은 전체 10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보이시는 의수문자가 10개 중에 주요 과목이에요. 의수문자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보셨던 국영수사과 같은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국영수사과 과목은 예전에 시험 기간 다 돼서 일주일 내 공부 딱 해서 점수 잘 나오는 거 가능한가요? 그건 좀 안 되죠. 그죠? 반면에 어떤 특정 과목은 범위만 알면 거기서 이제 암기할 거 암기해서 암기 형태로 정답을 내는 게 가능한 일부의, 그쵸, 예체능계 과목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국영수사과 같은 과목이에요. 의사수리 문제 자원관리에서 일명 의수문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금융권적 기업에서는 의수문 또는 자원관리까지는 거의 다 출제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기초 연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수리에만 들어있지 않죠. 그렇죠? 기초 연산이 수리에도 문제 해결에도 자원 관리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해력, 독해력에 대한 부분은 모든 과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건 당연한 거죠. 문제 이해가 되어야만 접근이 될 테니까. 자, 근데 수리가 문제예요. 간혹 가다가 아주 반갑게도 공고문을 보셨을 때 NCS 과목 중에 수리가 빠져 있는 기업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보시면 그냥 수리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게 이런 이유들이에요. 문제 해결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계산을 밑바탕으로 하는 문제들 출제가 되고 있고, 자원관리는 수리보다 좀 더한 경우도 있어요. 정말 자릿수가 말도 안 되게 이만한, 정말 뭐 10만, 100만, 1000만 이상의 단위까지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돼 있어서 연상 능력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독해랑 기초 연산을 기본기로 먼저 확인하자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도 모든 과목에 다 포함이 돼 있죠. 이것도 NCS의 근간이에요. 가끔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에 독해 문제죠. 의사소통은 주로 독해 문제나 어휘 어법 문제 출제가 되는데, 의사소통 능력에도 경제 관련 제시문이 이제 금융권 쪽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래프, 도표 함께 나옵니다. 그 이해가 빠르게 되어야만 해석 자체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산과 독해는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그죠? 독해 그리고 정보에 대한 해석 능력까지도 필요한 것이 주요 과목의 특징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업들의 출제 유형들 요거 볼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출제 유형이 조금씩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1, 2년 정도의 약간 고정된 유형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금융권 쪽 기업에서는 완전한 모듈형 기업은 없더라고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피스탯의 비중이 좀 더 높거나 아니면 좀 피줄형 형태로 가고 있는 정도라서 모듈형에 특화된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조 자대 전기라는 과목의 내용은 조금 이제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농협 같은 경우 6급과 5급의 시험의 형태가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는 모듈 비중이 좀 높은 피줄형이라고 해서 새마을금고의 문제 유형은 상당히 좀 쉽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모듈 비중이 높더라라고 하면 일단 문제가 조금 짧고 조금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피스탯 비중이 높다고 하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문제가 길고 할 게 많고 시간 관리가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기업들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IBK 한번 짚고 가죠. IBK는 전체 지금 의수문자 역시 주요 과목의 조직과 정보가 나오는데, 요건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의수문자의 조직 정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보통 공고문을 보실 때 의수문자 이외에 일부 과목이 추가가 한두 개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피셋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이해하고
정보 능력은 애초에 절대 필세형이 없어요. 그런데 필세형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의수문자가 모듈이 없다는 겁니다. 의수문자가 완전한 필세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공고문 보실 때 유형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만 이게 확인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필세형은 의수문자에만 있어요. 다른 나머지 6개 과목은 애초부터 필세형이 없습니다. 워크북 이론 기반으로 하는 모듈형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아, 의수문자는 모듈이 없나 보다. 나머지 2개는 원래부터 이론 기반의 모듈형 인고 이렇게 구분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업이에요. 역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업들 한번 참고하면서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대부분 피규령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죠. 피규령이라고 하는 거 역시 뒤에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듈과 피셋이 다 나오는 겁니다. 최근엔 대다수의 기업이 피규령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럼 피규령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어떤 생각할까요? 결국 모듈과 피셋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모듈도 나오고 피셋도 나오고 해서 범위는 조금 넓어진 게 맞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피셋만 내는 기업의 피셋형 문제보다는 피규령 쪽에서 나오는 피셋 문제는 조금 난이도는 약간 쉽게 조금은 평이한 편이에요. 완전한 피셋형의 기업은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기도 해서 그 피셋 기출 문제를 보실 때 제가 예전에는 피셋형만 내는 기업 준비하실 거면 5급 공채 기출 문제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피규령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보니까 5급 난이도까지는 사실상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7급 그 민경채 요 정도까지 보셔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그런 난이도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도 참고하실 기업 있으시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피규령에 대한 문제나 또는 피셋형에 대한 그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신한은행은 모듈 비중이 좀 높은 피셋형, 그 피규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금융권 쪽에서 이제 응용수리가 나올 때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응용수리 문제는 여러분 중학교 때 되게 싫어하셨던 그 유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소금물 농도, 기차 속력, 뭐 경우의 수, 확률 뭐 이런 이제 방정식 문제들이 나오는데 금융권 쪽에서 종종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더 큰 비중으로 도형 문제가 나옵니다. 도형 문제.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예전에 뭐 열심히 암기했었던 구의 건널비, 부피, 뭐 그 삼각함수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의 건널비, 부피 이런 공식 몇 가지는 한번 생각해 두시는 게 필요한 그런 문제가 금융권 쪽의 응용수리 문제의 범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수열 추리 문제가 모듈형 문제 일부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수열 추리 뭐죠?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샘플로. 숫자, 규칙 찾아서 괄호에 정답 내는 이런 문제들인데 그럼 수열 추리 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하나요? 사실상 잘 못하죠. 그렇죠? 수열 추리 문제는 그대로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이 그냥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차, 등비, 개차, 피보나치, 건너뛰기, 군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온다고 하면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규칙이 안 나오고 한참 봐도 모르겠었는데 해설지를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게 열받게 하고 있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열 추리 문제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사실상 다른 문제 안에 섞여 있으면 얘가 만만해 보이죠. 요거 하나 딱 풀면 다른 거랑 점수 똑같으면 요걸 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완전 몰입하는 순간 그날 시험 망하는 겁니다. 혼자 제한을 걸어야 돼요. 수열 문제 나오면 나 1분 이상은 안 써야 돼 라고 딱 제한을 걸어야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얘가 매력적이라서 못 넘겨요. 꼭 그 생각하셔야 잠시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 모듈형부터 유형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드릴 텐데 모듈형 쪽은 금융권 쪽에 시험 유형이 많이 없어서 위에 기업을 적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기업도 한번 참고하신다고 하면 모듈형은 이런 기업 일부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듈형은 문제가 좀 짧고 좀 쉬워 보이고 단답형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워크북,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사이트에 보시면 10개 과목의 워크북 파일이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워크북 파일을 가지고 모듈형 공부를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정말 보기 싫게 생겼거든요. 한 과목당 막 몇백 페이지. 이걸 다 다운받으면 몇천 페이지. 10개 과목,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모듈형 공부를 조금 더 이어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중에 모듈형 통합 기본서라는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의 이론과 그리고 문제풀이만 갖고도 충분히 대비는 가능하시고 조금 더 범위 넓히신다고 하면 이제 검색을 해보셨을 때 산인공 모듈형 1280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산인공에서 배포한 모듈형의 문제 유형이 있어요.
전범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는 것도 모듈형 공부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워크북 이론 이외에 나오는 게 이런 게 더 있죠. 의사소통의 어휘어법. 어휘어법 어때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그렇죠? 어휘어법은 내가 아는 게 무조건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답 체크하시면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어휘어법이에요. 응용수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응용수리는 공부를 하는 만큼 범위가 넓어지는 느낌이거든요. 했는데 살짝 바뀌면 또 모르겠고 했는데 또 다르게 나오면 또 완전 모르는 게 돼버리고 그 응용력이 필요한 과목이 응용수리죠. 그래서 응용수리는 개인적으로 범위를 제한을 거셔야 돼요. 전체 이용 다 보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안 됐던 게 지금 6개월 만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뭐 농도, 속력, 경우의 수 하겠다. 다른 거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공부한 거에서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 안 나올 수 있죠. 그럼 그건 버리 문제인 겁니다. 버리 문제인 거예요. 버리 문제에 대한 판단이 빨리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실력이에요. 왜요? 100점 목표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점 받을 수 없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공부를 해보셔야 범위가 생기고 공부의 진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피스tet형. 자, 금융권총은 피스tet형의 문제가 꽤 많은 편이에요. 기업들 위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피스tet형은 의수문 자원 관리에만 해당됩니다. 중간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요 4개에만 해당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과목 6개는 애초부터 피스tet형이 없습니다. 그 6개 과목은 조금 길게 나온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응용 모듈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약간 독해처럼 제시문을 좀 길게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 이론을 기반으로 넣어둔 제시문이에요. 오히려 이거 읽고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더 반가워하시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구분하실 것은 피셋형은 4가지, 나머지 6개는 응용 모듈이나 일반 모듈형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4과목의 그 출제형을 한번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일단 길어요. 그죠? 말이 길고 뭐 한 바닥 이상 가기도 합니다. 독해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독해에 대한 것을 보실 때에도 그 기업의 업무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보통 그 시험 직전에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최근 게시글이나 보도자료를 살펴보고 들어가시는 게 의외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알면 다 안 읽어도 내용에 대한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정답을 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수리는 도표 분석 문제, 자료 해석 문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실 때 숫자가 워낙에 또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산하는 것도 부담이 되죠. 그죠? 이런 계산의 요령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강의나 유튜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분수 대소비교법, 비율 계산법, 곱셈식 대소비교법 이런 몇 가지 요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간 단축하는 방법을 진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소원 수렴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해커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는 강의가 있는데 무료 특강에 3초 풀이법, 수리 능력 3초 풀이법이라는 무료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런 강의도 그런 방법도 많이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그 정도는 꼭 참고해서 공부에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원 관리도 말이 길고요. 할 게 많고 계산까지 들어있고 자원 관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결합형이죠. 문제 해결과 수리 능력의 결합형이에요. 그래서 자원 관리가 가장 마지막에 잡히는 과목이에요. 절대 초반부터 잘할 수 없고요. 수리도 꽤 되고 문제 해결의 상황 조건 해석도 다 잘 될 때 그때 좀 잡히는 거라서 이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앞부분 과목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자원 관리는 일단 최소 풀 문항수에 대한 것을 한번 정해 두셔야 돼요. 이거 풀다가 다른 거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 관리는 전체 중에서 내가 40-50% 풀겠다. 이렇게만 하셔도 꽤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자, 그럼 피주령 쪽으로 가볼게요. 최근 대다수의 기업이 피주령 쪽으로 이제 많이 전향이 되고 있는데 피주령은 말 그대로죠. 모듈과 피스탯 둘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피스탯만 내는 기업의 피스탯 문제보다는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공부하실 때 7급 피스탯 기출 문제집 정도만 보셔도 대비가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역시 회사 관련된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래프에서도 그렇고요. 제시문도 그렇고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문제풀이가 더 수월해지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피주령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3가지의 유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출이 퀴즈 있었죠. 한번 잠깐만 고민해보세요. 시간을 오래 들이기는 어렵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거 실제 기출이거든요. 이거 NCS 실제 기출 문제예요. 괄호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를 찾는 겁니다. 한 30초만 들여볼까요? 눈에 보이시면 한번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쪽 컨설팅관 쪽에서도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 계실 텐데 막 문제 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컨설팅관에서 직접 한번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정답 보이시나요? 이게 도형 형태로 나오는 수열 문제들이 종 있어요. 그냥 일렬로 적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도형으로 나오게 됐을 때 특징은 뭐냐면 보통 대부분이 한 도형 내에서의 이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그 다음 도형의 같은 위치, 그 다음 도형 같은 위치 이렇게 규칙이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3과 8, 5와 23 보이셨던 것 같아요. 뭐예요? 97 오케이. 그렇죠. 97이에요. 자, 3하고 8, 5하고 23 그리고 10과 물음표 13과 165 어떤 관계일까요? 제곱하고 빼기 1, 제곱하고 빼기 2, 제곱하고 빼기 3, 제곱하고 빼기 4. 그래서 괄호에 있는 것은 10의 제곱에 빼기 3 할 차례로 97이 정답이에요. 실제로 시험 보시고 나서 학생분이 저한테 바로 카톡이었어요.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도대체 빈칸 뭔가요? 고민을 했대요. 그죠? 고민되면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자, 요건요. 요것도 두 문자죠. 30초만 드려볼까요? 이거 가끔 가다가 왼쪽 문제를 뭐 그냥 40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9, 5, 4, 6 적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규칙 다 성립이 돼야 합니다. 오른쪽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오른쪽의 규칙은 실제로 응용수리 문제에서 활용이 되는 일부의 그 유형에 있기도 해요. 이제 10초 보이시는 분. 왼쪽 거 규칙 한번 잠깐 힌트 드리면 외항, 내항의 의미를 갖고 한번 숫자를 보시면 조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외항, 내항. 보통 이러면 5초 만에 빡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조금 보이시죠? 첫 번째 거 보세요. 8, 4, 32. 바깥쪽 숫자, 안쪽 숫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그렇죠? 두 번째 줄도 8, 8에 64. 바깥쪽 숫자, 안쪽 숫자. 그러면 9, 6, 54도 보이죠?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요? 알아도 바로 안 나와요. 7 얼마에 60 얼마 돼야 돼서 3하고 9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7, 9, 63 이런 규칙이에요. 오른쪽 것은요. 시계 바늘 각도의 개념이에요. 자, 7시 210도, 14시는 2시죠. 60도. 해서 시계바늘 각도 개념이고 이건 응용수리 문제 유형에도 들어있죠. 그렇죠? 그럼 정답 얼마일까요? 18시 6시니까 180도 이런 식이 됩니다. 어때요? 고민 오래 해봤자 그렇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1분 제한 걸어 보시는 겁니다. 수열 추리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실질적인 공부의 순서를 얘기 드릴 텐데 여러분 어떤 순서를 교재를 봐야 되는지 제가 정말 매일같이 질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중간에 있는 굵직한 화살표가 기본적인 뼈대고요. 여기서 기업에 따라서 추구할 내용이 이제 아래쪽에 적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NCS 통합 기본서는 교과서입니다. 그냥 교과서예요. 이건 무조건 이것부터 제대로 보시는 게 무조건 첫 번째로 필요한데 만약에 근데 내가 갈 기업은 모듈형의 유형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 뭐 피듈형인데 모듈형 비중이 좀 크다라고 하면 모듈형 통합기본서를 첫 번째로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금융권 쪽에서는 보통 피듈형, 피셋형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그냥 일반 통합기본서로 시작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기본 통합기본서 보실 때 제가 앞서서 기본기 한번 점검합시다라고 했었잖아요. 남들 다 기본서 가긴 하지만 나는 기초부터 다질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시면 기초 과정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기초 수리에 대한 개념이나 독해에 대한 기본기는 한번 다져보고 그 다음 기본서로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서 같은 거 보실 때는 그냥 혼자서 막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강의 참고해보시면 문제풀이 요령과 최근 출제 유형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끝까지 계속 강의만 보세요. 이건 아니지만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번 강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필스텝 문제풀이 하시는 건데 통합 기본서가 교과서라면 필스텝 기출문제집은 연습 훈련 문제집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해요. 근데 이제 7급 정도, 7급과 민경채는 문제가 똑같아서 아무거나 보시면 돼요. 실제로 국가고시 문제가 똑같은 걸 쓰고 있어서 뭐 표지에 7급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든 민경채라고 되어 있든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출 문제는 국가고시 문제다 보니까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들어가시면 문제 파일 다 다운이 가능해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들어가시면 실제로 지금 우리 언자상, 언어, 그리고 자료, 상황, 필수tek 기출문제 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집을 활용하시는 이유는 국가고시 문제는 정답은 공개가 되어 있지만 그죠? 해설에 대한 것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집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7급은 필수tek이 뭐죠? 공무원 쪽 시험이죠. 공무원 쪽 시험이라서 공무원 시험 제도에 맞춰진 시험 시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언어, 자료, 상황 세 가지가 다 회차당 25문항씩 60분으로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NCS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50문항에 한 60분, 60문항에 한 70분, 80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25문항 60분이면 우리 이쪽 시험에서는 좀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풀까요? 첫 번째는요. 필수tek 기출문제 풀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정확도 기준의 문항당 시간을 기록합니다. 꼼꼼하게 풀었을 때 내가 얼마 걸리는가 이것부터 기록을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말고요. 초반부터 빨리빨리 하시면 빨리빨리도 안 될 거면서 실수만 더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점검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도 기준에 내가 잘 풀었을 때는 얼마씩 걸리는가 문항당 시간 1번 문제 풀 때 80초, 2번에 뭐 2분 10초, 3번에 1분 40초 적는 겁니다. 그걸 14개년도치를 가는 거예요. 지금 14개년도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문제풀이 많아요. 연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항당 시간 기록했으면 문제당 상대평가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적으로 더 오래 걸리는 문제 유형과 상대적으로 더 빨리 해결되는 문제 유형이 구분이 조금씩 됩니다. 14개년치 풀었으면 그게 약간의 이제 유사성이 보이실 거예요. 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자꾸 3분 넘게 쓰고 있고 이런 문제는 그래도 1, 2분 내면 풀이가 되고 어떤 건 시간 실컷 쓰고 틀리고 있고 이런 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회독 때에는 버릴 거 빨리 빼고 25문항 40분으로 딱 줄여서 시험처럼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실 것이 뭘까요? 버릴 걸 내가 잘 버렸나에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NC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분들을 진짜 매일같이 많이 만나 뵙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굵직한 게 시험이 많이 있어서 시험을 끝나고도 많이 상담을 했어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버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 이미 2분을 써서 못 버렸어요. 2분을 썼어도 2분이 아까워서 5분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버릴 것에 대한 판단이 안 돼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트라인에서 5점 이내 차이로 떨어지는 것은 절대 실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문제 판단 능력 차이입니다. 문제 판단 능력 차이예요. 누가 어떤 문제를 풀지 더 빨리 캐치했는가 잘 버렸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공부를 5점만큼 덜 해서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10점 이상은 그쵸 이건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한 자릿수 점수 이내 차이는 이건 문제의 선택 능력의 차이고 그걸 해보시는 게 민경채랑 모의고사에서 하실 과정이에요. 버릴 거 잘 버렸는가? 풀 거 잘 선택했는가? 푼 문제 정답률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가? 간혹 가다가 오답 감점제가 있는 기업의 시험도 있습니다. 오답 감점제가 있으면 실컷 풀고 틀렸다 2배로 막 손해예요. 시간도 썼고 감점도 받고 그렇죠? 그 정답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잘 풀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공부 안 하기로 했던 버릴 문제 나왔을 때 어떡할까요? 여기서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나오는데 합격자는 버리려고 했던 문제가 나왔을 때 환호를 지릅니다. 오, 버릴 문제 고민 없이 빨리 시간 관리할 수 있겠군 이거예요. 근데 불합격자는 어떡하지? 나 이거 버리기로 했는데 큰일 났네. 이번 시험 망했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차피 다 풀 거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멘탈 관리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모의고사나 민경채에서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자, 요게 지금 반복해서 됐으면 이제 응용수리 비중이 꽤 있는 기업은 응용수리 시중에 보시면 500제 교재가 딱 대표적인 2권 있을 거예요. 응용수리 500제. 그 500제 교재를 한 2바퀴, 3바퀴 딱 돌리시면 응수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응용수리 500제 교재가 대표적으로 해커스 500제, 독고 500제 2개 있을 텐데 이거 딱 2바퀴 돌리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필셋 실컷 풀었는데 자꾸 일부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필셋이 언어, 자료, 상황인데요. 언어가 의사소통이고 자료가 수리 능력이고 상황 판단이 문제글 자원 관리입니다. 자꾸 상황 판단이 점수가 안 나온다. 또는 자료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그 구멍을 메꾸실 필요가 있겠죠. 그게 심화 교재 통해서 단과 교재를 보완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죠? 그리고 요때 하실 것이 뭐냐면 제가 기본서 재외독을 최근에 다시 요 자리에 넣어봤어요.
기본서가 첫 번째 봤었던 요 교과서예요. 그렇죠? 교과서. 교과서를 초반에 잘 모를 때 봤을 때 하고 공부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봤을 때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요때는 100% 소화가 돼요. 아, 이 문제 의도가 뭐고 이런 유형이 뭐고 내가 그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했었고 요거 때문에 틀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포인트가 완전하게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재해독을 민경채 끝나고 나서 요때 한번 한번 더 넣어주시면 정말로 공부의 완성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는 보통 여러분 언제 할까요? 모의고사는 절대 학습용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점검용 자료예요. 모의고사 뭐 20권 풀고 공부하겠다? 아니요. 그건 제한된 공부하시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애초부터 문항수의 제한과 유형의 제한을 두면서 만든 자료예요. 이걸로 공부하겠다? 그럼 제한된 공부하시는 거죠. 운 좋게 점수 잘 나올 수도 있겠죠. 왜요? 그 회차는 운 좋게 내가 좋아하는 문제, 내가 하는 문제가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회차는 안 나와요. 그렇죠? 이번에 운이 나빴던 거죠. 이렇게 일일비하는 자료입니다. 모의고사는 절대로 학습용으로 활용하시면 안 돼요.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서류 합격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모의고사 약 열흘 정도. 보통 이제 서류 합격 발표 나면 그 다음 주까지 2주 이내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모의고사는 시간 관리용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용 버릴 거 버리고 풀 거 풀고 정확도 유지 이런 검토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고요.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때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다시 앞부분에 대한 공부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이쪽을 점검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반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 띄워놓고 볼게요. 자 필기 공부할 때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3가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되죠. 첫 번째 뭐죠?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만 자꾸 하는 거 그렇죠. 안 되는데 하루에 공부 시간이 신나게 가다 보니까 싫은 것을 자꾸 안 하게 되죠. 특히 NCS 공부하실 때에도 수리 자료 해석하고 싶지 않고 그냥 뭐 독해 문제 또는 퀴즈 같은 명제 문제 이런 거 더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전공 공부 한참 하다가 NCS 싫어서 자꾸 피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합격 어려운 겁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점수 높이려면 걔가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안 되죠.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1번에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얘기 드렸습니다. 복모만 갖고는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그냥 순간적인 만족감만 얻을 수 있을 뿐이고 공부의 진도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기본서, 필수템 민경채, 그리고 그 다음까지 가서 모의고사 이렇게 가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예요. 오늘 여러분 강남에 오셨잖아요. 요 3번째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카페에서 뭐라고 하던데, 누군 어떻게 했다고 하던데, 오픈 카톡방에서 누군 뭐라고 하던데 이런 얘기는 일단 잠깐 잠재워 두시고 정확한 정보에 맞춰서 본인의 계획을 짜보셔야 돼요. 남들의 방향 맞춰서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계획이 나옵니다. 각각 달라요. 성향과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누구는 뭐 해서 한 달 만에 합격했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스타일일 수 있는 거죠. 나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를 이 자리에서 오늘 잘 정리하시고 그에 맞춰서 나한테 맞는 계획을 짜보셔야 돼요. 그러려고 오늘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도 있겠죠? 해야 될 것도? 자, 회독의 중요성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서 같은 경우도요. 기본서도 적어도 2번, 3번까지는 회독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2번, 3번까지는. 왜냐하면 회독을 하실 때 중요한 건 책을 바꾸지 마세요. 기본서를 뭐 H사 거 풀었어요. 근데 어차피 기본서니까 다른 거 E사 거 풀려고 합니다. 기본서니까. 근데 책을 바꾸면 내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지만 내가 캐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재를 적어도 2번 이상 풀어봐야만 내가 전에 틀렸던 것을 이번에 이제 맞추고 있구나. 또는 전에 맞췄던 것을 한동안 안 했더니 이젠 틀리고 있구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교재를 2번 이상 풀어보셔야만 조금 더 완성도가 생깁니다. 회독은 그래서 중요해요. 2번째, 유형별 시간 관리 위해서 ABC에 분류를 해보셔야 되는데 ABC가 제가 아까 정확도 기준 시간 기록하세요. 1번 몇 분, 2번 몇 분 이렇게 하자고 했죠. 그걸로 풀 문제, 차선책으로 풀 것, 버릴 시군까지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반드시 풀 것. 우선적으로 반드시 풀 것은 여러분 언제 보이셔야 되냐면 시험장 들어가서 파본 검사 시간을 줘요. 그때 그 유형이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뒤쪽에 이것도 풀어야 되고 중간쯤 이것도 풀어야 되고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나의 A군이에요.
B군은 뭘까요? 시간은 조금 들어가지만 그래도 정답률은 확보가 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B군이라고 보고요. C군은 시간 투자가 많이 돼도 자꾸 틀리거나 그만큼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는 문제 유형들, 버릴 문제 유형들을 C군이라고 합니다. 이 구분을 해보셔야 돼요. 과목별로, 유형별로. 자, 세 번째는 오답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데 오답 노트는 개인 선택이에요. 오답 노트 막 예쁘게 작성하는 것은 이건 개인 선택인데 반드시 하실 것은 최소한 오답의 정확한 위치, 근거는 한 단어로라도 적어보셔야 돼요. 마지막 연산 실수 때문에 틀렸는가? 아니면 어떤 정보를 빠뜨려서 내가 이거 못 봐서 틀렸는가? 또는 어떤 문장을 잘못 읽어서 틀렸는가? 정보 해석의 오류인지 정보의 누락인지 또는 연산 실수인지 아니면 진짜 다시 봐도 모르겠다 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 오답의 근거를 적다 보면 뭐가 보이실 거냐면 내가 반복돼서 나오는 그 실수 위치가 보입니다. 주로 연산 때문에, 주로 해석 때문에 뭔가가 보이겠죠. 그럼 난 그 부분에 5초, 10초 더 쓰는 게 필요해요. 연산 과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한 거고요. 문장을 읽어내는 과정에 시간을 좀 더 쓰는 게 필요한 겁니다. 5초, 10초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 써서 맞출 수 있다면. 그렇죠? 특히나 수, 문, 자 과목은 여러분 속도를 더 줄이는 것에 한계치가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관건일까요? 덜 틀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답 관리 잘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점수가 올라갑니다. 푼개수는 똑같은데 한두 개 더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답은 그렇게 꼭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것도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문제풀이 속도 느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고민됩니다. 이제 그 NCS 시험은 워낙에 속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시험이라서. 그런데 우선은 뭐부터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정확도예요.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빨리빨리 덮은 것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떨어져요. 오답의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도 위주로 먼저 신경 쓰시고 속도는 언제 우리가 신경 쓸 자격이 생길까요? 버릴 게 뭔지 잘 구분한 능력치가 생겼을 때예요. 그때부터 시간 관리가 됩니다. 왜요? 오래 고민하지 않고 얘를 넘길 거거든요. 한참 보다가 아 이거 오래 걸리려나? 이렇게가 아니라 보는 순간 어느 한 5초에서 10초 이내 또는 늦어도 30초 이내에는 유형에 대한 파악이 되는 겁니다. 됩니다. 왜요? 피스의 14개 노트를 풀었고요. 기본수 3회도 그랬고요. 복모 풀었습니다. 유형의 구분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초 이내에 버릴 것, 풀 것 이게 관리가 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렇죠. 이것도 고민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사실 이거 필세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한 1, 2개월 정도에 끝나기도 해요. 근데 초반부터 가시는 경우는 적어도 4에서 6개월 정도가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에요. 최소 4에서 6개월. 이만큼 정도는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되겠고 얘기했던 그 순서를 지켜주세요. 아까 우리 화살표 봤던 그 순서 이대로 가시면 4에서 6개월 내에 절대 안 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반드시 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왜 오셨죠? 정확한 정보 얻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데요 말고요. 완벽하고 정확하고 취업 정보에 맞춰지는 그 정보 갖고 나한테 맞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대로 된 계획을 짜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그 제한이 있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그에 맞춰진 오늘을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좀 잘 계획하시고요. 여러분 금융권 기업 취업 성공을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